안녕하세요. 네, 3D 및 특수 촬영 수업. 원래는 지금 뭐 4주차까지 하고, 어,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7주차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3D 촬영, 3D 입체 영상이든 특수 촬영 실무든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제작을 해야 되니까 3D 입체 영상이랑 그리고 특수 촬영 실무에 대한 그 이론 수업을 먼저 다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대면 수업 때 실습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7주차쯤 되면은 중간고사가 병행이 돼야 되니까 지금 배운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 레포트를 쓰던 아니면 시험을 치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파워포인트 창이 아니고 이 포토샵 창이 떠 있죠. 특이하게 왜 3D 입체 영상인데 왜 포토샵이 떠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할 게 그겁니다. 대마시야. 오늘 할 게 3D 입체 사진을 일단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만드는 걸로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하려면은 그 잠시만요. 내가 이 사진을 만들어도 볼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적청 안경, 즉 3D를 볼 수 있는 적청 안경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뭐 밖에 어차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진 못하니까 택배로 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적청 안경이라고 치시면 네이버든 뭐 옥션이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게 뭐 여기 보시면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분홍빛 도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하얀색으로 된 요 3D 안경 있죠. 예. 간단하게 이제 진짜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안경을 하나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250원짜리 하나 구입하면 뭐 택배비 2,500원 하면 왜 택배비 2,500원까지 하지? 이 적셔환경이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외출이나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요거를 하나 일단은 요 강의 듣는 동안 구입을 해놓고 이제 월요일 중에 이 수업 들으시고 구입해놓고 금요일 안에 제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이 사진 제작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환경은 요 안경은 그냥 끼시고 모니터에 사진 띄워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만든 사진이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적청 사진이라고 치시면 이미지에 네, 이렇게 사진 떠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 이런 것들도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큰 화면 이거를 적청 안경 끼고 보면은 3D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가격도 싸니까 하나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어간 그 250원짜리 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평광안경 말고 적청안경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이 사이트에 대한 걸 구매해라고 강매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4분이나 지났네. 자, 그러면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3D로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물론 DSLR이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DSLR이 아닌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목소리가 많이 큰가요?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충분히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스마트폰이 뭐 기종에 따라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단
두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두 장은 똑같은 휴대폰으로 똑같은 화이트 밸런스, 똑같은 노출로 맞춰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 모드에서 모든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바꿔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촬영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스마트폰 벡터 이미지 하나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으로 여기 있네. 아, 너무 좋은 카메라인데?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일단 여기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뭐야? 지우고. 자,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든 뭐 세로든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보는 화면이 이 16대 9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휴대폰에 있고 휴대폰을 우리가 똑같은 기종을 우리가 이렇게 뭐야, 어떻게 안 먹어? 두 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밑에 쪽에다가 뭐 책받침이라든지 뭐 딱딱한 무언가를 놓고 그리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A4 용지에다가 뭐 이렇게 이 휴대폰 크기,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따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네. 한글 켜가셔가지고 뭐 가로로 이렇게 맞춰서 여기다 휴대폰 크기만큼 도형을 하나 그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더 안 늘어나네. 이렇게 해서 셀 크기를 더 내주고 여기를 한 칸당 1cm씩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너무 지워져. 흑백도 조금 줄여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만들면 이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2개 정도는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뒷판에 대고 여기다가 휴대폰을 뭐 이 라인이든 어디 라인이든 해서 올려서 맞춰서 한 장을 찍고, 그리고 휴대폰을 요 한 칸에 1cm니까 1, 2, 3, 4, 5, 6, 7cm 정도 또 옮겨서 찍고, 이런 형태로 찍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제 좀 목소리가 안 깨지겠죠. 지금 빨간색이 계속 떠서. 네네. 그렇게 해서 찍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초점 거리가 50mm가 아니죠. 저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 눈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차가 6에서 7cm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촬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단 이게 이 물건과 이 카메라의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 차이에 따라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촬영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촬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제로 나갈 텐데 총 3개의 적정 사진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총 3개의 사진인데 어떤 거냐면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고요. 여기 말고 포토샵에서 해야 되겠구나. 그리드를 하나 만들고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드를 따로 만들 필요 없겠네요. 자, 일로 내려가 있어. 자, 사진 한 장을 이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이 있으면 이 정도 거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로만큼 움직여서 또 찍고, 그리고 이만큼 또 움직여서 찍고, 총 3장을 찍었죠. 사진은 총 4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동해서 찍고. 왜냐면 제일 처음에 찍은 사진과 그 다음 찍은 사진, 그리고 그 다음 찍은 사진, 그 다음 찍은 사진, 요렇게. 안 먹냐, 왜? 설마. 이것 때문에 그래? 총 카메라 4대를,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 휴대폰이 똑같은 휴대폰이죠. 옆으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서 총 4장을 찍으면 이게 지금 저를 바라보고로 찍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왼쪽이 되겠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 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합쳐서 한 장의 3D 사진이 나오고, 다시 이 휴대폰과 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합쳐져서 또 다른 한 장이 나오고요. 이 휴대폰과 이 휴대폰이 찍어서 나오는 사진이 또 다른 한 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어디 갔니? 자, 찾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뭐예요? 외장이 이거 시간이 왜? 준비를 다 해놨는데. 호호. 뭐지? 이거 좋네요. 검사에 수정을 하네. 안 돼. 자. 네. 이 사진, 그리고 이 사진, 이 사진. 이런 형태로.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벌어지는 게 다르죠. 똑같은 사진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진입니다. 저기 사람이 있는 게 다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진 촬영 자체는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휴대폰 들고 내 방을 찍어도 되고요. 난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면은 뭐 잠깐 뭐 이 베란다라든지 뭐 베란다가 없다면 뭐 자취를 하고 있다면 창문 밖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선에서 뭐 마당이나 주차장 쪽에서 촬영을 하셔도 되고, 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촬영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전 수업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움직이는 게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3D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동시에 들어오는 이 사진이
이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놓고 촬영하게 되면 한 장을 찍고 한 장을 옆으로 딱 정확하게 맞춰서 이동해서 찍으면 그 안에 피사체가 움직이거나 하는 게 있게 되면 아무래도 왼쪽 눈에는 보이는데 오른쪽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물체들이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눈에 피로감이 오는 형태가 되겠죠. 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워서 TV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쪽 눈에 뭐 베개라든지 아니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걸리면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보면은 뭐 TV가 다 보이는데 왼쪽 눈을 감게 되면은 오른쪽 눈에는 베개나 이불 같은 게 보인다. 이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눈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해서 총 3개의 영상, 그 사진을 만들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휴대폰이 옆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아래로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딱 옆으로 수직 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이 휴대폰이 지금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화면이라면 위쪽에 또 이렇게 휴대폰 윗면이 이렇게 있겠죠. 윗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이 윗면이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이 꺾이는 게 렌즈 간 수평 각도에 대한 거겠죠. 이 각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휴대폰을 딱 정면으로 붙여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휴대폰이 뭐 광각이라서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에서 혹은 나중에 영상을 찍었을 때 그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터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설정 값이 바꿔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는 조정을 최대한 안 되고 수평이 되도록 옆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저번 수업 시간에 배웠죠. 눈이 가까이에 있는 것을 촬영하게 됐을 때는 한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 한쪽으로 몰리게 된 현상을 말을 하자면 이게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얘도 이렇게 꺾이고 얘도 2.6도였죠. 2.6도 이렇게 꺾여서 이 앞쪽을 보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촬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피사체가 되는 피사체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적정 일반적인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한 3m, 2m에서 3m 이상은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할 때에 유의할 점은 뭐 이 정도가 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휴대폰으로 찍을 때 자동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 모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촬영할 때 수동 모드로 촬영 혹은 뭐 프로 모드라고 하죠. 할 때 이 ISO 그리고 조리개 값도 이제 변경이 되는 스마트폰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조리개 값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리고 셔터 스피드까지 정확하게 맞추면 노출은 똑같은 상태에서 촬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진을 찍고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조금 더 노랗게 찍힌다든지 조금 더 파랗게 찍힌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으로 들어오는 그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유념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 모드,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뭐 또 다른 게 있다면 그 사진 찍어놓은 거를 필터나 이런 것들 효과를 주는 것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왜냐면 필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필터를 먹이더라도 색깔 자체에서 오는 그 값들을 모두 정확하게 이 사진과 저 사진 똑같이 설정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필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를 입혔을 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 필터라는 것 자체가 이 사진의 화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명부와 안부가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흰색과 완전한 검정색이 없도록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적정 노출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해가 떠 있는데 그 해를 찍게 되면은 주변이 시꺼멓게 보이고, 주변에 있는 뭐 건물이나 이런 거를 찍는데 해가 바짝 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하늘이 너무 하얗게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쪽 하얗게 날아간 부분에는 3D를 이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3D를 인지할 수 있는 그 적정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맞춰서 뒷 배경이 딱 막혀 있는, 어느 정도 거리에서 막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면 좋겠죠. 적정 노출. 그리고 또 하나, 이 ISO는 노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노이즈에 대한 것도 있죠. 노이즈가 최대한 없도록 찍어야 하다 보니, 노이즈 최소를 해야 되다 보니 ISO 값은 최소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해서 촬영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삼각대를 놓고 이제 바닥에 패턴이나 이런 게 있는 곳에서 삼각대를 놓으면 삼각대 다리를 수평으로 맞춰 놓고 딱 사진을 촬영하고 그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그 라인 맞춰서 정확하게 이동해서 촬영하는 방법, 혹은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슬라이드 기능이 있거나 뭐 그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찍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는 내가 쓸 수 있는 노출 범위 내에 최대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시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모드 안 되는 거,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적정 노출을 맞추는데, 이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변경되지 않도록 프로 모드에서 그 모든 설정 값을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적정 노출. 그 ISO 노이즈 최소화를 위해서 ISO를 최소로 쓰고, 노출 범위 내에 셔터 스피드는 최대로 쓰는 게 좋다 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더 좋은 사진을 찍어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아마 3D 이 사진을 만드는 걸 거기 때문에 이 입체감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찍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과제 점수는 제출, 미제출로 바꿔서 이제 그 정도로만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작업하기 좋도록 사실 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저번 주 수업했던 이 내용이죠.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죠. 카메라 세팅할 때 맞춰야 되는 것, 그리고 2대 초기 세팅, 수평, 수직을 맞추는 게 결국은 여기서 휴대폰에 수평으로 이동해주고 수직으로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동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렌즈 간의 거리가 이 휴대폰을 한 번 옮겨서 촬영, 2번 옮겨서 촬영, 3번 옮겨서 촬영하는 거고요. 휴대폰 크기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거리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6에서 7cm 정도로 움직여서 촬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7cm, 7cm,
7cm 이렇게 이동해서 총 4장을 찍어서 3개를 만드셔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찍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후반 작업에서 더 잘 될지, 즉 촬영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쉬시고요. 요 다음 이제 2차 시에는 이제 그 찍은 사진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적정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